자, 한다잉. 323쪽. 쌤이 영상 찍어갖고 나중에 채널에 올려놓으면 나중에 필요한 놈들 다시 봐라잉. 복습할 용도로. 너도 보라고 늦게 온 놈들은 어쩔 수 없고. 자, 323쪽에 한국 서사문학의 흐름부터 학교에서 했지? 네. 자, 순서대로 보자. 이건 외울 거 외워놓으세요. 서사문학은 소설을 가리킨다. 소설. 한국 서사문학은 자, 첫 번째 고대의 무슨 의식에서? 한국사 한번 해보자. 제천의식 생각나는 거 해봐. 고구려 동맹. 부여 연고 고구려 동맹 동해 무천. 왜 나는 기억하면 너는 기억 뭐하노? 내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이거. 제천의식이 뭐지? 그거 단어 그거 농사 잘 자라고. 그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다. 네. 단어 뜻을 알아야지 이 사람들은. 나는 왜 외우고 있는 거고 이걸. 자, 비롯된 것으로 짐작되며 삼국시대까지는 주로 자 무슨 문학으로 향유? 구비문학을 다른 말로 뭐라 하게? 구비문학을 다른 말로 뭐라 하게? 뜻을 말해봐. 구비문학 뜻이 뭐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걸 뭐라 하노? 구전문학이라고도 한다. 구비문학을 다른 말로 구전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걸 구전문학, 구비문학 이렇게 부른다. 왜? 이때는 뭐가 없었어? 글자가 없었으니까. 됐니? 구비 전승되던 이야기들은 고려시대의 뭐로 정착? 이 문자가 뭐겠네? 고려시대의 문자는? 한자겠지. 고려시대의 문자는 한자겠지. 그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전에 삼국사기 지은 사람 누구야? 한국사를 전혀 못하네 이 사람들. 삼국사기 누가 지었노? 김부식. 삼국유사는 일현. 누구 미래가 없겠다.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를 없다 했는데. 고려시대에는 사물을 의인화하여 전기 형식으로 서술한 무슨 체문학? 가전체도 뜻 적어놔라. 가짜 전기문이란 말이다. 가전체. 가짜 전기문이란 말이다. 사물을 의인화해서 가전체 문학이라 부른다. 대표적인 게 뭐게? 혹시 아는 거 있나? 너 고2 때 배울 작품 있다. 공방전 하나 적어볼래? 공방전. 바깥엔 둥글고 안에는 네모난 애야. 뭘 의인화한 것 같노? 바깥엔 둥글고 안에는 네모나다고. 엽전을 의인화한 애야. 돈을 의인화한 작품 같은 게 있다. 너 고2 때 문학책에 나온다. 조선시대에는 역시 시대순으로 돼 있지. 조선시대에는 한문소설집인 김시습의 뭐? 요거 왜 안 해나? 최초의 소설이다. 김시습의 금오신화. 중요한 의의가 있는 작품이라서 꼭 알아. 혹시 금오신화 5작품 학교에서 했니? 아니요. 아, 뭐 했노 그러면? 생전. 아니 이건 안 했나? 이거는 했다며. 앞에 거 했는데. 금오신화에 뭐가 있고 이런 거 안 했어? 네. 했어요. 했어? 인물의 1대1. 응? 인물의 아니 금오신화에 뭐가 있는지 안 했냐고. 그건 안 했나? 그럼 넘어가자. 그 중요한 게 있다.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최초의 뭐라고? 최초의 소설이다. 그다음에 밑에는 허균의 홍길동전은 이거는 최초의 한글 소설이다. 금오신화는 한문 소설이고 얘는 한글 소설이다. 됐어? 이런 거는 공무원 시험에 잘 나와. 알아놔라. 이거 중요한 작품들에서 왜 안 해야 된다. 금오신화 홍길동 다 수능에 나왔던 애들이라서. 자, 많은 소설이 창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소설문학이 발달했다. 근대부터 현대까지 꾸준히 많은 소설이 창작, 그 주제 폭이 매우 넓어져 다양한 작품이 향유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한강이 노벨상도 받았다. 그제? 다음, 서사문학의 현실 반영적 기능. 문학은 인간의 뭐로 창조되는 예술? 언어로 창조되는 예술이다. 언어에는 현실에 대한 인간의 사고와 반영, 문학 작품에는 사회의 현실과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이 담겨 있겠지. 만약에 전쟁 이후였다면 어떤 내용의 소설 주제가 담겨져 있었기? 전쟁으로 인한 비극적 슬픔 이런 게 담겨 있을 거 아니야, 그제? 특히 서사문학의 경우 작품이 창작된 당대 현실을 반영할 뿐 아니라 현실에 대응하는 여러 인물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회 모순을 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서사문학 작품을 통해
작품이 창작된 시대의 모순과 마주하게 되고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당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 우리의 삶과 연결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 소설이라면 친일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항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대응 방식이 여러 가지일 거 아니야, 그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물들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이다. 324쪽 바로 볼게. 무섭게 생긴 아이씨가 박지원 아이씨입니다. 허생전 문제 풀 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위 글의 특징을 물어봐. 깔래부터 보세요. 무슨 소설? 그러니까 고전 소설인데 당연히 고전 소설이겠지. 한문 소설이다. 너 교과서는 번역한 글이고 원래는 한문으로 돼 있다 이거. 근데 한글 소설에가 맨날 틀리가 와. 얼척하게 틀리고 오지 말고 한문 소설이라고 했다. 맨날 강조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맨날 물어보는데 한글 소설 골라가 틀려온 놈들이 있다고. 한문 소설이다. 풍자적 비판적 누구 풍자고 누구 비판하겠노? 양반 풍자고 양반 비판하는 내용이야. 그 결말을 보면 너는 어디까지 배웠노? 군도 됐고 섬에 가는 거 했나? 다 했어요. 다 했나 너는? 자 시점은 당연히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조선의 현실을 꿰뚫고 있는 지식인 허생에 대한 이야기. 시대적 배경은 17세기제. 주제 책가입니다. 주제는 무능한 양반 계층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삶의 각성 및 실천 촉구에 대한 되게 추상적이다. 나중에 지문 보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무슨 사상을 바탕으로? 실학 사상이 뭐게? 실학 참고로 실학 사상하면 알아놔야 되는 한자성은 두 개 있다. 두 개 한번 적어보자. 이용후생 들어봤니? 다 했다며 이 사람들아. 이용후생 실사구시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두 개 알아. 이게 자주 나오는 한자성어다. 실사구시 이용후생 실제 삶에 도움이 돼야 돼. 그게 실학이야. 실제 생활에도 솔직히 유학은 너 우리 사는데 저봐 칠반 봐봐. 아까 너 고2들 했던 거 삼강오륜 저런 거 뭐 우리 일상생활에 별 의미가 필요한 거나 돈 되는 건 아니잖아. 제가 그지? 임금에 대한 충성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게 실학자들의 생각이다. 다음 북학 사상은 뭐라고 배웠어?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는 입장이야. 병자호란때 어쨌노? 우리는 왕이 대가리 쳐박고 죽었잖아. 아 죽은 게 왕이 대가리 쳐박고 항복했잖아. 그다음에 소현세자도 끌리가고 비극적인 그런 인조가 그 삼고구례를 하잖아. 그 청나라 왕 앞에서 대가리 쳐박고 피 철철 흘리고 하잖아.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눠졌단 말이야. 혹시 남한산성 봤니? 영화? 두 종류가 있었다. 어떤 종류가 있었게? 전쟁을 하자는 입장이 있고 화해하자는 화치를 맺자는 입장 두 가지가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은 뭐 북학이란 말은 무슨 말이게? 청나라의 학문을 배우자는 거야. 그걸 한자성어로 뭐라 배웠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참 아는 게 뭐가 있나 도대체. 안 배웠어? 뒤에 나올 건데 이것도 한자성어. 수업 안 했나? 저희가 아직 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이러면 안 들어봤어? 지피지기면 백전 안 들어봤나? 심각한데. 자 보자 그럼. 뒤에 하면서 보자 그러면. 다음에 결말구조. 일반적인 고전소설은 결말이 어떻게 끝나? 해피엔딩이지. 근데 얘는 결말이었지. 허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끝나. 그걸 무슨 결말 구조라고? 미완의 결말 또는 다른 말로 다 바꿔보자. 미완의 결말이라고도 하고 또는 개방적 결말이라고도 하고. 열린 결말. 그게 같은 말이잖아. 개방적 결말, 열린 결말 같은 말이잖아, 그제? 설화적 결말이라고도 한다. 다시 뭐라고? 미완의 결말을 개방적 결말 또는 설화적 결말이라고도 한다. 빨리 온나? 어디 가노? 어디 가냐고. 여기로 온다고. 여기로. 왜 버스를 잘못 타고 그래? 그 위치에 좀 아는 곳이어가지고. 큰일 났다니. 니 면접할 때 뭐 저 수능 보러 가거나 면접하러 볼 때가 못 잘래.
자, 발단부터 보자. 허생은 어디에 살았어? 묵적골이라는 데 살았어. 곧장 남산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고 은행나무를 향해 사리문이 열렸는데 두억한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 있다. 양바인데 허생은 양바인데 집이 어때? 못 살아요. 아주 못 사는 상태다, 그지? 근데 허생은 뭐만 좋아하고? 그릴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냈다. 입에 풀칠을 냈다. 한자성어로 바꿔보자 이거. 겨우 먹고 살았단 말이야, 그지? 호구지책이란다. 입에 풀칠을 했다를 한자성어로는 호구지책이란다. 겨우 먹고 살만한 방책. 말 그대로 풀칠만, 그러니까 탄수화물만 발랐단 말이야. 어? 배불리 못 먹었다 이 소리겠다, 그지? 하루는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 읽어 무엇합니까? 과거는 결국 뭐 해야 되는 거야? 아내 입장에서는 묵고 사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고. 여기서 아내가 박지원이라는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참고로 허생 까거든 앞에서 적어놓지. 허생의 처는 어떤 인물이라고? 작가의 대변자다. 허생은 지금 지 글 읽는 데만 초점이 있잖아. 마누라 미기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이해됐어? 여기까지 됐어?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했어. 그냥 책만 읽는 거야. 임마는 돈 버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럼 장인바치 일도 못하시나요? 장인바치는 많은 사람이야.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장인바치지. 물건 만드는 일도 못하시나요? 장인바치는 본래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럼 장사는 못하시나요? 장사는 미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럼 마누라 열받겠지? 뭐라고?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게 소리만 배웠나? 장인바치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도둑질도 못하겠나?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놓고 일하면서 삐겠지? 가출한다잉. 아깝다. 내가 당초 글 읽기로 몇 년을 10년을 기약했는데 이제 7년밖에 안 됐어. 그래서 휙 문 밖으로 삐끼하고 집을 벗어납니다. 가출하고 맙니다. 가출하고 어디로 간지 봐. 325페이지. 허생은 거리에 서로 알만한 사람이 없었어. 바로 운종가로 나가서 시중에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누가 서울 성중에서 제일 부자요? 일론 머스크는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돈 많은 놈. 변씨를 말해주는 이가 있어서 허생이 곧 변씨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씨를 대해 길게 읍하고 말했다. 인사하고 내가 집이 가난해서 뭘 좀 해보려고 하니 얼마 끼워달라고? 자, 만냥을 빌려달라 그래. 만냥을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던데 요새 가치로 환산하면 한 1억에서 5억 정도 돼. 처음 본 사람한테 가서 돈 좀 빌려다 1억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한 거야. 대단한 놈이지.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뭐라 배웠니? 대범한 이런 걸 이인이라 그래.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 한다. 이인이라고 불러. 평범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변씨는 웃잖아. 변씨도 대단하지. 그러시오. 바로 빌려준다. 이 사람 이상한 놈이지. 하고 당장 만냥을 내주었다.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버렸다. 토끼 쓸 수도 있잖아, 그지? 변씨 집의 자제와 손들이 허생을 보니 거지였다. 거기 형광벤치래. 실띠에 술이 빠져 너덜너덜하고 갓신의 굽이 자빠졌으며 쭈그러진 갓에 허름한 도포를 거치고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흘렀다. 허생전은 한자성어 잘 물어본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좀 이따 적어줄게. 폐포파립이라 그래. 폐포파립. 못 알아들을 거니까 적어줄게. 저도 적어놔. 도포가 뿌아져 있고 갓이 뿌아져 있단 말이다. 아주 허름한 행색을 가리키는 한자성어야. 폐포파립이란다. 저도 안경도 안 두고 하고. 허생이나 그래 가수 볼 때만 안경 쓰고.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저희를 아시나요? 모르지. 아니 이제 하루아침에 평생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만냥을 그냥 내던져버리고 성명도 묻지 않으시더니 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변씨가 말하는 것이었다.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뭘 빌리러 오는 사람은 의례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을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중언부언은 한자성어 빈칸 내놓고 여기 들어갈 한자성어를 쓰게 할 수도 있다. 했던 말 또 하는 거다.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는 게 중언부언이다. 그런데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한데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그 사람이 해보겠다는 게 작은 일이 아닐 텐데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겠는데 이왕 빌려줄 바 성명은 물어서 뭘 하겠느냐. 허생은 만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어디로 가노? 안성으로 간다. 안성으로 내려가서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의 길목이다.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길목이야. 요 대신동처럼. 대신동은 괴정 사상 부산역 여기를 다 관통하는 동네잖아. 정중앙에 있지. 터널도 3개가 있고 정중앙에 있으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다 만나겠지 결국. 거기서 뭐 삽니까?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 속에 뭘 모조리 2배 값으로 사들여? 과일을 뭐 하노? 이걸 한자성어로 말해봐. 이런 걸 매점매석이라 하죠. 들어봤지? 독점하는 거다. 매점매석. 얼마 전에 사과값 막 오르고 했을 때 매점매석 하지 않았을까? 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잔치하고 제사는 세 못 친다. 쓸데없이 잔치나 제사가 많지. 이걸 허례허식이라 그래. 쓸데없는 허례허식. 양반들의 허례허식.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다. 허생이. 근데 한 개인이 과일 다 사갔다 해서 제사나 잔치를 못할 정도라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노. 경제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보관하는 것도 없었단 소리죠. 다르게 말하면. 얼마인가 허생에게 2배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웃잖아. 다시 10배 값을 주고 사게 되었다. 그럼 8배 난가 묻제. 그러니까 인마들은 다시 어쩌겠노. 양반들한테 뭐 12배 가격으로 팔 거 아니야.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왜 한숨을 내쉬었겠어? 조선 경제가 엉망진창이었던 걸 깨닫게 된 거야. 지금 이걸 보고. 만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 형편을 알만하구나. 그럼 다시 또 매점매석하러 간다.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갖고 제주도에 가서 뭘 죄다 사들여? 말총을 사들여서 말총 갖고 뭐 만들게? 요렇게 이마 쪼는 거죠. 이렇게 망건 이런 거 만든단 말이야. 이게 없으면 머리를 상투를 못 매겠지. 그래서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에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인가 과연 망건값이 또 얼마로 뛰어? 10배로 뛰어올라서 또 한 8배 난가 묻겠다. 그제? 허생은 늙은 사공, 요게 행광배치는 나라 늙은 사공은 뒤에 가서 늙은 할매랑 또 연결해야 되는데 정보 제공자 역할이다. 갑자기 무슨 뭐 할 수는 없으니까 정보 제공자로서 역할을 한다. 허생은 늙은 사공을 만나 말을 물었다. 바다 밖에 혹시 사람이 살만한 뭐가 없던가? 빈섬은 참고로 허생이 자기 생각을 했던 공간으로 시험할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야. 빈섬이 어떤가 물어봤어. 있습지요. 언젠가 풍파를 만나 서쪽으로 줄고 사흘도 흘러가서 어떤 빈섬에 닿는데 사문과 장기의 중간쯤 될 겁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 뭐 동남아시아 어디 쪽이니까 뭐 세부나 뭐 그쪽 아니겠나? 푸켓 뭐 그쪽으로 생각해라. 꽃과 나무는 제멋대로 무성해 과일 열매가 절로 익었고 짐승들이 떼지어 놀며 물고기들이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디다. 그는 대단히 기뻐하며 327쪽 자네가 만약 그곳에 데려다 주면 함께 부귀를 누릴 것이라고 말해 사공이 그러기로 승낙을 했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쪽으로 가서 그 섬에 이르렀다. 허생은 높은 곳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고 실망해 말했다. 땅이 천리도 못되니 무엇을 해보겠는가. 토지가 비옥하고 물이 좋으니 단지 부자 늙은이는 될 수 있겠네.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사신다 말씀이요. 사공의 말이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절로 모이지. 덕이 없을까 두렵지. 사람이 없는 것이야 근심할 것이 있겠나. 근데 이산국가를 만들려고 생각한 이 섬에 가보니까 섬 크기가 어때? 작지? 작아서 실망한 거다 지금.
이때 변산의 수천에 누가 우글거리고 도둑의 무리제 군도들이 우글거리고 있을 때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해 수색을 했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못해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제 경제 취약성도 엉망인데 도둑들도 우글우글거리고 있었어. 허생이 군도의 산채를 찾아가 우두머리를 달랬다. 1000명이 1000냥을 뺏어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지요? 1인당 한 냥이지요. 모두 아내가 있어? 없어? 논밭은 있어? 군도들이 어이없어 웃었다. 땅이 있고 처자식 있노니 뭐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오.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넣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살면서 집에는 부부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요. 돌아다녀도 잡힐까 걱정을 하고 길이 의식의 넉넉함을 누릴 텐데. 한자 단어 뜻 물어보기도 한다에. 단어 뜻 옆에 어휘 뜻 설명되어 있는 거는 가능하면 암기해둬야 돼. 단어 뜻 물어봤을 때 모르면 틀려야 되잖아. 옆에 있는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아니 왜 바라지 않겠소? 다만 돈이 없어 못할 뿐이지요. 328쪽 허세가 웃으며 말했다.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 마련할 수 있어. 내일 바다에 나와보.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이니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허생이 군도와 언약하고 내려가자 군도들은 모두 그를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이튿날 그래도 왔제? 미친놈이라 해놓고 혹시나 해서 과연 허생이 30만 냥의 돈을 싣고 왔다. 모두들 크게 놀라 대경. 허생 앞에 줄지어 잘했다.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미친놈이라더니 지금 호칭이 바뀌었다. 장군으로 그제 돈을 줬으니까. 너희들 힘껏 짊어지고 가거라. 이에 군도들이 다투어 돈을 짊어졌으나 한 사람이 100냥 이상을 치지 못했다. 너희들 힘이 한껏 100냥도 못 치면서 무슨 도둑질을 하겠느냐. 이제 너희들이 선량한 백성이 되려 해도 이름이 도둑장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내가 이어서 너희들을 기다릴 테니 한 사람이 100냥씩 가지고 가서 여자 하나 소 한 피를 거느리고 오너라. 허생의 말에 군도들은 모두 좋다고 흩어져 갔다. 허생은 몸소 2000명이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군도들이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다. 요 있으면 잡혀갈 테니까. 드디어 전부 배에다 싣고 빈섬으로 들어갔다. 자, 여기도 형광벤치래.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자, 나라 안에 문제를 해결했지. 도둑을 다 끌고 갔으니까. 해결을 한 것도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게? 정작 나라는 도둑 문제를 해결을 못했잖아. 그래서 조선의 치안 문제를 비판한 걸로 보기도 한다. 조선의 치안을 풍자했다라고 보기도 한다. 허생의 면모도 있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가 못할 일 개인이 했잖아. 그지? 요새 말로 하면 조폭들 다 됐고 저 섬에 가둔 거야. 안 싸우면 다행이야. 이런 섬에다가 가둔 거라 생각해.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고 울타리를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해서 온갖 곡식이 잘 자라 한 해나 세 해만큼 걸러짓지 않아도 한 줄기에 9이삭이 달렸다. 3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자, 고도 형광펜 어디로 가서 팔았대? 장기도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본 근처쯤 된다. 그래서 해외 무역을 시험한 거로 보기도 해. 해외 무역을 시험했다. 장기라는 곳은 30만여 호나 되는 일본의 속주다. 그 지방에 한참 흉년이 들어 구휼하고 도와주고 나서 100만 냥을 얻게 되었다. 쌀 갖다 주고 돈 얻어왔지. 100만 냥이나.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지금 3가지에서 시험. 농사 짓지. 3년 동안 묵을 양식을 비축했으니까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됐고 군도들을 한쪽에 몰아놨잖아. 군도들을 사람 만들어 놨고 세 번째로는 해외 무역을 했다. 이게 조그만 시험 3가지입니다. 330페이지 하고 이에 남녀 2000명을 모아놓고 말했다. 자, 군도 1000명하고 아까 여자들 한 명씩 데리고 오라 했으니까 총 2000명이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 먼저 부하게 한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새로 제정하려 했는데 땅이 좁고 덕이 열분이 나는 이제 떠나려한다. 다만 아이들을 낳거들라 우짜라고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복해라. 요거는 칠판에 적어놓은 장유유서 있지? 삼강 오륜 중에 장유유서 어른과 아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말이다.
단어 뜻도 알아놔야지 이 사람들아. 장유유서 뜻이 뭐라고? 뜻이 뭐라고? 어른과 아이는 질서가 있어야 한단 말이다. 어른을 공경해라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외국은 거의 없잖아. 다 서로 이름 부르잖아요. 다른 배들을 모조리 태우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렸다 하고 돈 50만 냥을 바다 가운데 던지면 아까 얼마 벌었노? 100만 냥 벌었잖아. 구휼하고 와서 100만 냥 아까 받았다 했잖아. 100만 냥을 벌었는데 그 중에 반을 바다 가운데 던졌잖아. 바다가 마르면 죽어갈 사람이 있겠지. 100만 냥은 우리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는데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랴 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자들 세모치고 허생이 얘들을 뭐라 했는지 바로 밑에 뭐라고 해놨노? 화근이랬지. 화근. 화의 근원이라고. 재앙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글 아는 놈들은 재앙이라고 본 거야. 화근을 없애야 되지 하고 모조리 같이 갑니다. 자, 331쪽에 허생은 지금 얼마 들고 있어? 50만 냥 들고 있다. 100만 냥 벌은 것 중에 50만 냥 바다에 버리뿌고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러고도 얼마가 남았어? 40만 냥을 다 도와주고 10만 냥 남았다. 처음에 변시한테 얼마 빌렸니? 만 냥 빌렸잖아. 그럼 얼마 남겼노 지금? 10배를 남긴 거잖아. 10배를. 이건 변시 원래는 100배를 벌었는데 10배를 남겼어. 그지? 변시에게 갚을 것이다. 허생이 가서 변시를 보고 나를 알아보시겠소? 하고 묻자 변시는 놀라 말했다. 그대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 않았으니 혹시 만냥을 실패해보지 않았소? 허생이 웃으며 재물에 의해 얼굴에 기름이 도는 건 당신들 일이오. 만냥이 어찌 돌을 살찌게 하겠소? 하고 10만 냥을 변시에게 내놓았다. 괜찮은 장사네. 재물에 의해 얼굴에 기름이 내가 하루아침에 주님을 견디지 못하고 그릴기에 중도에 마치고 말았으니 당신에게 만냥을 빌렸던 게 부끄럽소. 변시는 크게 놀라 일어나 절하여 사양하고 10분의 1로 이자를 쳐서 받겠노라 했다. 그럼 얼마를 받겠다고 한 거야? 11,000냥만 주세요 이 말이지. 허생이 화를 내어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장사치 뭐하는 사람이라고? 물건 파는 사람이지. 자, 너 이 당시에 계급순을 옆에 적어보자. 사농공상 이렇게 적어봐. 사농공상 누가 맨 앞에 있노? 선비지. 선비. 그 다음이 농업. 그 다음이 물건 만드는 공업. 제일 천한 직업이 뭐고? 평민 중에 상업이야. 상업. 물건 파는 사람. 근데 지금 삼성, 현대 이런 데가 지금 대기업이잖아. 애플. 걔들이 상업이잖아. 현대랑 좀 많이 다르지. 그래서 장사치라고 표현한 거는 상위 계층 자체를 계급에서 아주 하층 계급으로 본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니? 하고는 소매를 뿌리치고 가버렸다. 변시는 가만히 그 뒤를 따라갔다. 허생이 남산 밑으로 가 조그만 초가로 들어간 게 멀리서 보였다. 한 늙은 누가? 늙은 할미 앞에서 봤던 늙은 사공하고 같은 기능한다. 이 할매도 뭐라고? 정보 제공자의 역할한다. 늙은 할미의 역할이다. 정보 제공자로서 역할한다. 우물터에서 빨래하는 걸 보고 변시가 말을 걸었다. 저 조그만 초가가 누구의 집이요? 허생은 떼깁죠. 가난한 형편에 글 공부만 좋아하더니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서 몇 년이 지나도록 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셨단 말은 허생이 빈섬에 군도 데리고 가갖고 여기저기 구유하고 돌아온 시간이 5년이네. 그제? 5년 동안 10배치 100배를 버는 거잖아. 이 사람은. 지금 부인이 혼자 사는데 집을 나간 날로 제사를 지냅지요. 죽었다 생각하고. 변시는 비로소 그의 성이 헛이라는 걸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튿날 변시는 받은 돈을 모두 갖고 집을 찾아가 돌려주려 했으나 허생은 받지 않고 거절했다. 332쪽.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100만 냥을 버리고 10만 냥을 받겠소. 이제부터 당신 도움으로 살겠소. 당신은 가끔 나를 와서 보고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도록 해주오. 꼬도 한자성어 알아나라. 안분지족 안빈낙도. 뜻이 뭐고? 안분지족 안빈낙도.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안단 말이다. 나는 뜻 알아나라. 안빈낙도는 뭐게? 안빈낙도. 안분지족은 분수를 지키며 만족하는 거고 안빈낙도는 아니야.
가난한 가운데 도를 즐긴다는 말이다. 단어도 정확하게 알아놔야지. 돈을 벌고 싶은 생각도 없지. 이 사람은 지 벌려고 마음은 언제든지 벌 수 있고,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마누라가 있으니까 그제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도록 해주고 일생을 그러면 족하지.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요. 변씨가 허생을 여러 가지로 권했으나 끝끝내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것도 한자성으로 바꿔봐. 어찌할 도리가 없다. 손쓸 도리가 없다. 이 사람들은 아는 단어가 없어. 손이 구속되어서 속수, 방책이 없다. 속수무책이라 한다. 한자성어 많이 물어본다 했다. 허생전은 참고서에 없어도 내가 가르치는 거 기억해라. 학교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한자성어 내 지금 불러주는 거야. 잘 외워놔라. 나중에 한꺼번에 물어봐야지. 통째로. 내일 물어볼 거다. 외워온나?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되면 몸소 찾아가 도와줬다. 허생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나 혹 많이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은 기색으로 나에게 재앙을 갖다 맡기면 어찌요. 허생 자체는 어떤 사적으로 이런 거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재앙으로 생각하지. 근데 허생의 재물관이 두 종류가 있다. 사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공적으로는 아까 누구 도와줘서 40만 냥 백성들 도와줬잖아. 공적으로는 가치 있다고 보는 거야. 아까 이중적 재물관이 있었을 건데 331쪽 봅니다. 331쪽에 교사용 책에 보면 콕콕 정리에 밑에 보면 이중적 재물관 나와 있지. 사적으로는 어찌 본다고? 부정적으로 보고 공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거. 두 개 기억해놔라. 이중적 재물관이다. 따위야 보고 있나? 아닌 것 같은데. 혹 술병을 들고 찾아가면 아주 반가워하며 서로 술자를 기울여 취하도록 마셨다. 그래서 국문과 선생님, 국어과 선생님들이 다 술을 좋아하는 이유다. 맨날 술 먹는 얘기야. 어찌된 게. 이렇게 몇 해를 지난 동안 두 사람의 사이가 정의가 날로 두터워갔다. 어느 날 변씨가 5년 동안에 어떻게 100만 년이나 되는 돈을 벌었던 걸 조용히 물어봤다. 허생이 대답하기를 그야 가장 알기 쉬운 일이지요. 조선의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고. 무슨 말? 아까 해외 무역 했잖아. 빈섬에서. 해외 무역을 안 했단 말이다. 힘들었단 말이다.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질 못해서 도로가 잘 안 만들어졌겠지. 교통이 안 좋단 말이다.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죠. 이걸 뭐라노? 지가 농사지어서 지가 먹는 거야. 그런 걸 자급자족이라 하지. 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뭘 못 먹어? 바다에서 나는 생선 이런 거 못 먹을 거 아닌가 봐. 천냥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없지만 열로 쪼개면 100냥이 열이라 또한 10가지 물건을 살 수 있겠죠.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가 쉬운 까닭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봐도 다른 9가지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보통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짓거리가 아니요. 대개 만냥을 가지면 좋기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변씨한테 얼마를 빌렸다고? 만냥을 빌린 거야. 독점을 하려고 그런 거다. 수레면 수레 전부, 배면 배를 전부, 한 고울이면 한 고울을 전부 마치 총총한 그물로 훑어내듯 할 수 있죠. 묻에서 나는 육지에서 나는 만가지 중에 한 가지를 독점하고 물에서 나는 만가지 중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고 의원이 만가지 약재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면 한 가지 물종이 한 곳에 묶여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될 것이며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가 매점매석을 했지만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후세의 당국자들이 이 방법을 쓰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요. 333쪽 처음에 내가 선뜻 만냥을 빌려줄 줄 알고 찾아 청했습니까? 허생은 다음같이 말했다. 당신만 빌려줄 수 있었던 건 아니고 능히 만냥을 지닌 사람 치고는 누구나 다 줬을 것이요. 내 스스로 내 재주가 좋기 100만냥을 모을 수 있다 생각했으나 자 요거 기억나? 운명은 하늘에 매인 것이니 송민곡 할 때 기억나? 어디 부분? 조물주의 다시는 운명론적 세계관이라 했다. 낸들 그것을 어찌 알겠소? 그러면 능히 나의 말을 들어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더욱더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일 텐데 어찌 주지 않았겠소? 엄청난 능력자지. 이미 만냥을 빌린 다음에는 그의 복의 의지에 일을 한 까닭으로 하는 일마다 성공했고 만약 내가 사사롭게 했었다면 성패는 알 수 없었겠죠. 변씨가 이번에는 딴 이야기를 꺼냈다.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 병자호란에서 증거 있지?
씻어보고자 하니 지금이야말로 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뽐내고 일어설 때가 아니겠소. 선생 제주로 어찌 괴롭게 파묻혀 지내라 하십니까? 자고로 묻혀 지낸 사람이 한둘이었겠소. 우선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은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지만 배잠방이 저 한자서가 2개 보이나? 저기 봐 저기 단수노치 밑에 저거 적어라. 포의지사 포의한사. 배잠방이 옆에다가 적어놔라. 포의지사 포의한사 같은 말이다. 포의지사 포의한사라고 단다. 배잠방이 무슨 말이게? 벼슬하면 무슨 옷 입어? 어떤 재질의 옷을 입어? 비단 옷을 입잖아, 그제? 근데 배로 된 옷을 입은 선비는 벼슬하지 않은 선비를 가리킨다. 그럼 여기 있는 누구? 조성기 같은 분은 벼슬도 못하고 죽었단 말이야. 이해됐나? 자주 나온다. 내가 지금 누구 지금 고2 거랑 지금 한자사가 겹쳐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자주 나오는 한자사 내가 계속 일러주는 거다. 너 교사님 책에는 없어도 외우라고 했다. 방개거사 유해용 같은 분은 군량을 조달할 만한 재능이 있었건만 저 바닷가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인재 등록 유능한 사람들이 인재 등록을 못했단 말이라. 지금의 정치인들은 가히 알만한 것들이죠. 나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라 내가 번 돈이 좋기 온 나라의 왕의 머리를 살만했지만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온 것은 도대체 조선에서는 쓸데가 없기 때문이지요. 됐니까지? 변씨는 한숨만 내쉬고 돌아갔다. 변씨 입장이 어떻겠니? 이 허생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인재로 썼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 안타까운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 변씨는 본래 이완 이정승과 잘 아는 사이였다. 참고로 이완은 실존 인물이다. 소설의 실존 인물을 데리고 왔어. 왜? 사실성을 주려고 실존 인물을 데리고 왔어. 이완이 당시 어영대장이 되어 변씨에게 위항, 여염, 일반 사람들이다. 일반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가리킨다. 위항이나 여염에 쓸만한 인재가 없는가를 물었다. 변씨가 허생 이야기를 했더니 이 대장은 깜짝 놀라면서 기이하다. 그게 정말인가? 그의 이름이 뭐라 하던가? 하고 묻는 것이었다. 소인이 그분과 상종해 3년이 지나도록 여태껏 이름도 모릅니다. 그인 이인이야. 자네와 같이 가보세. 이인은 어떤 사람?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제? 혹시 한자성어로 말하는지 아나? 이인을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한자성어 적어봐. 낭중지추라고 나. 낭중지추. 주머니 낭. 주머니 속에 송곳이란 뜻이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으면 어때? 아하, 네 아픈 거 생각하지 말고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송곳이 아무리 기쁜 곳에 숨겨놔도 튀어나온대. 재능이 있는 사람은 주머니 속에 송곳도 같이 적어놔. 같은 말이다. 속담이다. 이거는 같은 뜻이다.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 뛰어난 사람 가리킬 때서는 한자성어다 했다. 와, 내 엄청 힘들어. 반응도 없고 이 자식들. 밤에 이 대장은 구종들도 다 물리치고 변씨만 데리고 걸어서 허생을 찾아갔다. 변씨는 이 대장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보고 이 대장이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했다. 허생은 쌩까제 무시한다. 대장인데도 당신 차곤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켜는 것이었다. 변씨는 이 대장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게 민망해서 자주 말했지만 허생은 쌩까다가 야심해서 비로소 손님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둘 곳을 몰라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어 막았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요. 그렇다면 너는 나라에 신임받는 신하로군. 대장한테 뭐라노? 너락하제. 반말하고. 내가 와룡선생 같은 일을 추천하기. 와룡선생이 누구? 제갈공명 알고 있나? 삼국지 읽어봤지? 제가 일단 봐라. 유비가 제갈공명을 데리고 가려고 몇 번 찾아갔다대. 3번.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게 한자서가 뒤에 나오네. 삼고초려라고 한다. 인재등록 지금으로 따지면 윤석열이가 내 초빙하려고 내한테 3번 찾아오고 나 안 간다 하는 거랑 같은 거란 말이야. 물론 안 가겠지만. 삼고초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두 번째 계책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계책은 뭐고? 허생의 대책. 올바른 인재를 뭐하라고? 등용하라고. 그저 놈들아. 올바른 인재를 뽑아라고. 근데 뭐라겠다 이제 이완이. 나는 원래 제 일하는 거 모른다 하고 허생은 쌩까다가 이 대장의 간청에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 하여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 망명에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왜 명나라 장졸들은 조선에 옛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고. 병자호란전에 뭐 있었니? 영화도 나왔잖아. 뭐 있었어? 이 자식들은 진짜 역사를 그냥 깡그리 읽고 있네. 병자호란전에 중요한 전쟁이 뭐가 있었노? 이걸 고민하고 있어야 되나? 임진왜란 몰라? 임진왜란에 누가 와서 도와줘? 청이 도와줘? 명나라. 당나라. 여기 다 녹음되고 있다 지금 참고로. 서빈아. 명나라가 도와줘. 너 명령 안 받나? 명령 말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뭐고? 한산이 아닌데. 하여튼 그 됐고. 하여튼 명나라가 구원군을 보내준다고. 어? 그래서 옆에 적어봐. 친명 배청 사상. 적어봐. 당시 사상이다. 누구랑 친하고자 하고? 친명 누구랑? 명나라랑 친하려고 하고 청나라는 배척하는 거다. 친명 배청 사상이란다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도 해. 숭명 숭룡할 때다. 숭명 반청 사상이라고도 해. 명나라를 숭상하고 청나라를 반대하는 거야. 왜 그런지 이해하겠지? 명나라는 도와주고 청나라는 잡아먹었잖아 병자호란 때. 그래서 명나라 장졸들이 우리나라에서 막 정처없이 떠돌고 있다고. 이해됐어? 너는 조정의 청에 종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권세 있는 집안의 집을 뺏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냐고. 이해됐나? 명나라 후손들을 너가 대우해 줄 수 있겠냐고 두 번째 계책을 말했다. 한참 생각하더니 뭐라고? 어렵습니다. 왜? 기존 훈척 건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자기 재산 안 내주고 싶어 할 거 아닌가 봐.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니 뭐 할래? 가장 쉬운 일인데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무릇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해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여기 형광펜 칠해. 아까 내가 말했던 거다.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 아까 한자성어 말하되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들어봤지 아까 전에. 요게 지피지기다. 뜻이 뭐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안단 말이다. 지금 청나라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병자호란한테 진거를 가리켜.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다.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허용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한테 친근해지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의 자제를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떼놈의 옷을 입혀. 머리를 깎는 게 뭐게? 황비용 아나? 또 그림 그려줘야 되겠네. 수업 안 하는 놈들은. 황비용 머리. 본 적 있지? 이거 뭐라노? 전발. 떼놈의 옷을 입혀. 떼놈의 옷은 이런 거야. 중국 무협영화 보면 나온 옷 있지? 편한 옷. 선비들 입는 말고. 그러니까 뭐죠? 중국 놈처럼 해서 보내라고 청나라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겠니? 당연히 삼투를 들고 머리를 길게 하고 있었잖아. 아니면 도령머리를 하고 있고. 근데 요까지를 잘라야 돼. 요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겠지. 계속. 그중 선비는 가서 어디에 응시하고? 외국인이 치는 시험이다. 빈공과. 서민은 멀리 강남에 건너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영웅들과 결탁하며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뭔데? 첩자를 보내갖고 적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병자호란의 국치를 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세 번째 계책.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제도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하면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추천하면 잘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되어도 백구지국의 지위를 잃지는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켰는데 누가 변발 저거지? 누가 청나라 옷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세 번째 계책도 못하겠다 임마는. 됐냐? 절정이 이제 나온다.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뭐고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 이런 어리석은 놈들.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이나 있는 것이고 물건 파는 사람 아니고 초상당한 사람이다. 상인. 다른 뜻 잘 구별해라. 머리털을 한 대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거. 뭔데 이거는? 상투 트는 거지? 남쪽 오랑캐에 지나지 않는데 대체 뭘 가지고 예법을 한단 말인가? 번옥이라는 사람은 원수를 갚기에 자기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떼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제 대명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그까지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넓은 소매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딴에 예법이라 한단 말이냐.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해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를 하겠는가? 신임받는 신하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 찔러야 했다. 이 대장은 놀라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갔다. 결말이 이 마지막 줄이다. 이튿날 가봤더니 집은 비어있고 간 곳이 없었다. 무슨 결말? 다른 말로 개방적 결말, 다른 말로 설화적 결말. 한 개 더 그 콕콕 정리한 거 봐라. 허생을 왜 이렇게 없애버렸게? 진짜 죽이면 안 돼. 이완은 실존 인물이었잖아. 왜 허생은 다음날 사라져버렸게? 허생 주장이 급진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보기도 해. 이해됐나? 근데 이거는 작가가 누구라고 아까 전에? 작가 이름이 뭐라고? 실존 인물이잖아. 박지원이 있잖아. 그럼 이완을 죽이다 하면은 이완 쪽 후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막 지탄을 받을 수도 있겠지. 실존 인물이니까. 자, 학습활동 볼게요. 나머지는 확인해 보시고. 너 이건 했나? 현직만 고향 339, 340. 학습활동도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 이건 아까 뭐 하면 하자.